저도 그랬어요. 애 얼굴 안색부터 살펴. 그래서 애가 평소보다 달라. 그럼 학교에 전화해. 엄마한테 다른 엄마들한테 전화해. 뭔 일 있었냐? 사춘기가 온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발달이 좀 수준이 된다는 뜻이라는 것 같아요. 비장애인보다 못한 우리 아이 살짝 감추고 애들이 이거 기가 막히게 눈치채요. 어느 정도 나이 지나면 끝이더라 이런 거 아니거든요. 특히 발달장애일수록 어떻게 애들이 환경이 조성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조금씩 나아지거든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14살 예진이 엄마입니다. 예진이는 다운 증후군인데요. 정말 애교 많고 사랑덩어리였던 예진이가 중학교에 가면서 사춘기가 왔어요. 저와 말하는 걸 제일 좋아했는데 무슨 말만 하면 삐지고 자기 방문을 닫고 있는 시간도 길어요. 큰딸은 사춘기 때 대화가 잘 되는 편이어서 수월하게 지나갔는데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예진이의 사춘기는 너무 힘드네요. 이럴 때 예진이와 대화가 잘 될 만한 멘토가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들은 아이들의 사춘기를 어떻게 지내셨나요? 엄마 말고 멘토가 될 만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14살이면은 그죠? 사춘기는 근데 비장애인들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죠. 뭐 오죽하면 북한군도 무서워할 중2 사춘기라고 네. 하겠어요. 우리 애는 사춘기가 좀 일찍 왔어요. 초등 고학년 이제 아마 자기 정체성 이런 것과 이제 혼란과 같이 겹쳐서 좀 일찍 왔었는데 이때는 사실은 이런저런 제안들을 받아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집에서 잘 봐주는 것?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멘토라는 것들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실은 좀 자주 모임을 좀 하는 경우라면 훨씬 형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형 누나들 다른 이제 우리 아이가 지금 사춘기 지나고 자주 모임을 하는데 그 이후에 성장이 굉장히 좀 괄목할 만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일찍 당사자들이 자주 모임을 하지 않았던 것을 좀 많이 후회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일찍 시작하면 본인들끼리 위로를 받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경험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가족들이 이 아이가 힘들어, 쟤 왜 저래 막 이런 것들 애들이 말로 안 해도 사실은 뉘앙스로 우리 애들도 기가 막히게 알아채거든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밖에서 좀 풀고 다른 사람들도 좀 만나고 이런 경험을 확대하면서 어머님들도 뭐 마음에 참을인 자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쓰면서 견디면 그 시기가 또 어느새 그랬을까 싶게 편안해지기도 하고 근데 이 시기를 잘 못 견디면 사실은 그 이후에 성인기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확실히 좀 인식을 하고 지내셔야 될 것 같아요. 남자친구니까 사춘기를 어떻게 지냈는지 좀 궁금해요. 저희 아이는 사실은 사춘기라서 너무 힘들어 이런 시기가 솔직히 별로 없었어요. 이제 앞으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진흙 좋은 애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리고 사춘기가 온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발달이 좀 수준이 된다는 뜻이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아주 중증인 친구들은 그런 게 별로 없고 이제 그 장애가 좀 있는 친구들 중에서 자기 인식이 좀 있고 남들과 비교도 할 줄 알고 맞아요. 이런 아이들이 사실 사춘기가 오지 아예 발달이 늦은 애들은 사춘기가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들이 올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요새도 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발달장애라고 해서 어느 정도 나이 지나면 끝이더라 이런 거 아니거든요. 특히 발달장애일수록 어떻게 애들이 환경이 조성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조금씩 나아지거든요. 지금 우리 아들 폭풍 성장 중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제공 인력들이 다 놀랄 정도로 폭풍 성장 중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린 엄마들한테 또 강조하고 싶었던 거 하나는 뭐냐면 얘가 몇 살 이후면 별로 안 크겠지, 고정되겠지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말고 애들이 계속 발달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요새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자기 의사표현을 할 줄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싫은 걸 싫다 할 줄 아는 게 사춘기예요. 싫다고 탁 문 닫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서 안 할래요.
싫어요. 이거를 좀 할 수 있게 돼서 이제 앞으로 좀 나와 씨름이 좀 생기지 않을까 오히려 좀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우리 아들 문제는 크게 그런 게 좀 그렇고 달라진 게 뭐냐면 예전에는 정말 귀찮은 걸 심부름 시킬 수 있었어요. 내가 여기까지 가서 이거 하기 귀찮은데 우리는 빨딱빨딱 움직이니까 야 너 이거 좀 해갖고 와 저거 좀 가져와 저거 해야지 그러면 딱 귀찮은 상황인데도 그냥 일어나서 하고 그리고 발달이 늦은 애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거부를 못해요. 뭐라고 시키면 무조건 우선 나중에 성질이 나도 무조건 응하고 가요. 근데 이제 안 응하게 된 거야. 하여튼 엄마가 해주세요. 너가 이거 좀 가져와. 엄마가 가져오세요. 이거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은 좀 그랬고 이 말을 안 하고 자꾸 닫는 거에 대한 제 생각은 뭐냐면 이거는 장애가 있든 아니든 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사춘기를 겪을 때 그 아이들은 그 어떤 감정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말하기 싫은데 부모들이 자꾸 왜 그랬어? 어떻게 자꾸 생각해주면 일반의 비장애들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금 좀 가만뒀으면 좋겠는데 자꾸 빨리빨리 개입하려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좀 그만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들은 너무 답정너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닌데 내가 뭘 얘기하면 그래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이렇지. 자꾸 이렇게 하는 엄마한테 얘기해봤자 자꾸 돌아서 글로 가니까 이제 나 얘기하기 싫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혹시 너무 답정너의 느낌은 아닌지 조금 한번 생각해 그냥 내가 아니더라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런 모습은 없나? 이제 그런 거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성철이 엄마처럼 저희 아이도 특별히 사춘기라는 게 없었어요. 저희 아이는 이제 전형적인 자폐 스펙트럼 아이인데 뭐 굉장히 이제 중증에 속하는 아이니까 근데 얘도 성철이 엄마 저도 성철이랑 똑같아요. 어느 날부터 뭐 이런 정말 잔심부름 시키기 너무 좋았거든. 어느 날부터 자기가 뭘 하고 있는데 내가 뭘 시켰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아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중요한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뭘 하다가 시켜요. 그러면 얘는 자기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거 봐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얘기한 것처럼 그런 고집들이나 이런 거는 좀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는 다운 증후군 친구고 다운 증후군 친구들은 되게 사회성이 좋아요. 사회성이 좋고 그리고 이제 애교도 많고 막 이랬다고 하는데 그렇게 정말 잘 지내다가 중학교에 가니까 환경도 많이 다르고 그러니까 저는 이 아이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이런 것도 알 거 아니에요. 나는 외모도 다른 친구들이랑 많이 다르고 그리고 나는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친구들이랑 좋은 친구 관계를 하고 싶을 건데 그 친구들이 자기를 대하는 것들이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중학교 친구들은 뭐 학습 뭐 지금 저기 수능을 향해서 달리는 친구들이니까 더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이 아이한테 아무래도 좋은 환경은 아닌 거예요. 중학교 자체가. 그래서 이 예진이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얘가 사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는 얘가 중학생인데 초등학생 때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니까 사춘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해도 예진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단순히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라고 그 시기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예진이의 어떤 지금 상황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얘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 삐질 수 있죠. 내가 지금 학교에서 엄청 지금 스트레스 받아갖고 왔는데 엄마가 뭐 내가 그럼 좀 입이 나오고 좀 이럴 수도 있는데 엄마는 또 뭔 일이 있었냐. 우리 엄마들 그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애 얼굴 안색부터 살펴. 그래서 애가 평소보다 달라. 그러면 학교에 전화해. 엄마한테 다른 엄마들한테 전화해. 뭔 일 있었냐. 그렇게 하지 말고. 근데 우리 엄마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도 여자친구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조금 그래도 그거를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지? 조금 여유롭게 좀 바라봐주고 그리고 또 아이가 어느 순간에는 정말 예전에 엄마가 알던 예진이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엄마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그냥 학교에 뭐 좀 재밌는 일이 있었나 보다 어떤 친구랑 잘 지냈나 보다 이렇게 조금 얘가 사춘기인데 얘를 어떻게 할까 얘를 이걸 어떻게 잘 넘기가 너무 이걸 문제시하지 말고 그냥 예진이가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진이도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다른 친구들이랑 다르고 그래서 난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장애가 창피한 게 아니고
이거는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예진이가 지금 또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엄마가 그걸 너무 앞서서 아 얘가 지금 이러니까 얘를 어떻게 할까? 아니면 얘한테 무슨 뭔가 뭐 어떤 다른 교육을 받을까? 아니면 뭔가 심리 상담을 받을까? 아니면 뭐 좋은 친구를 정말 막 해줘야 돼. 물론 이제 그러면 좋지만 그걸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엄마가 생각하지 말고 엄마도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냥 커가는 현상으로 그냥 엄마가 이렇게 조금 여유롭게 받아줘야 이 아이가 이 고비를 넘길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춘기고 다른 친구들 여기 화장하고 막 이러고 다니는데 난 외모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거를 아 얘가 사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까 석철이 엄마 얘기한 것처럼 아이가 성장해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그거를 자기 내면하고도 계속 싸워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어쨌든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일 거라고 생각해요.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 애도 사춘기랑 그 장애에 대한 자기 정체성과 같이 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친구들과 소통이 어려운 것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 자기가 뭔가 다르게 계속 어려운 것들을 어릴 땐 잘 인지 못하다가 이제 인지가 이제 좋아지고 성장하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혼란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정말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왜 장애예요? 하고 묻는 거예요. 나 그럼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아. 아니 근데 이제 언젠가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쿵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애한테 그랬어요. 너는 그러니까 우리 애는 조산아였어요. 엄마가 10개월을 다 못 채우고 나서 장애를 가졌고 그리고 그 힘든 과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너는 어려운 과정을 잘 버티고 이겨낸 대단한 아이다. 그래서 장애를 중간에 가졌지, 장애가 생겼긴 했지만 너는 누구보다 훌륭하고 강한 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 시기에 있어서 엄마의 사실은 장애관 인권 수준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말로는 너는 괜찮아. 너는 장애가 있어도 잘 살 수 있어. 그렇지만 엄마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인권 감수성도 높지도 않고 엄마가 속으로는 우리 애 장애라서 어떻게 살지? 제가 나가서 맞으면 어떡할까? 비장애인보다 못한 우리 아이 살짝 감추고 애들이 이거 기가 막히게 눈치채요. 네, 그래서 엄마가 그런 것들을 자신의 그런 가치, 철학 이런 것들을 점검해내고 엄마 스스로 먼저 단단해지고 그러면서 아이와 같이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이런 과정으로서 풀었어요. 그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지난하고 쉽지 않아요. 아이가 하루에도 몇 번씩 뭐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고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둘이 지내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아이 얘기 들어주고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방에 처박혀서 밥도 안 먹기도 해요. 막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음악 막 정말 나 사람 이렇게 빙 돌게 몰려가지고 듣고 있고 그런 과정들을 그냥 그래 너도 힘들구나 라고 인정해주고 지켜봐주는 힘 이런 부모님들의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난 얘기 듣다가 생각난 게 이제 아이가 지금 약간 대화하기 힘들어하고 좀 하잖아. 그러면은 막 지금 빨리 막 대화를 재개하려고 할 게 아니라 좀 시간을 두는데 이제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가 혹시 대화하고 싶을 때 얘기하고 싶을 때 엄마는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그냥 좀 알려주고 표현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해 놓는 게 아이가 분명히 물어볼 거거든요. 나는 왜 다른 아이들이랑 달라요? 이렇게 물어볼 거고 그거는 어느 정도 그거를 아이가 이렇게 오픈해서 엄마한테 말을 한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관계가 좋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자기가 뭔가 이제 알고 싶은 거고 어떤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해결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럴 때 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얘기해 줄 건지 분명히 그 시기가 올 건데 그럼 그렇게 불현듯 와서 엄마 왜 나는 왜 이렇게 친구들이랑 다르게 생기고 왜 난 언니랑 다르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수정 언니 얘기한 것처럼 장애를 가졌다는 것 자체를 이 아이가 뭔가 이렇게 숨겨야 되고 내가 정말 다름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끄러운 게 아니라
뭐 이 사람은 장애가 있고 이 사람은 장애가 없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인식이 돼 있고 엄마가 딱 그게 준비가 돼 있어야 딱 그렇게 아이가 처음에 첫 반응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장애인, 다운 증후군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그냥 얘기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저희 집은 장애인 1명에다가 비장애인 3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 1대3으로 이제 대결하는 거죠. 그래서 너 장애인이라고 너무 갑질하는 거 아니냐. 우리 너 때문에 너무 힘들다. 네가 우리를 지금 차별하는 겨, 역차별이여. 이렇게 막 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저는 저희 딸이 지금 23살이니까 표현은 못하지만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다르다는 거는 알 것 같아요. 그거는 자기가 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다르니까 막 뭐 너를 그 비장애인 셋이 너를 막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맨날 저희 딸한테 얘기해요. 못된 장애인이라고. 장애인인데 못되기까지 했으면 안 돼. 장애인이니까 좀 착해야 돼. 그래도 이게 못된 장애인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는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어머니께서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고 어쨌든 제가 예진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마음이 많이 아파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